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나,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경기 회복 관련주랑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10개의 고속 충전 네트워크에 이 타사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중국에서는 계약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 리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 쪽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보니까 21년 10월 한국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1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라고 하고 역대 10월 반도체 수출 중 2등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디램 쪽의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디램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실적 증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를 좀 하다가 나중에 한번 터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페드의 이번 의회에서는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이 대완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반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얼만큼 크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내년 조기 긴축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니 알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모르셨던 내용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만으로는 이미 계속 예견이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게 금리 인상에까지 엮이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가 이게 한국은 미국 쪽의 기침에 그냥 몸살을 앓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더더욱 겁나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10월 제조업 PMI가 60.8로 전월보다 0.3% 낮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ISM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유지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 84.05달러 여기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긴축 우려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 약세, 달러화 강세, 금 가격 상승이 연이어서 이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은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다시금 이 원유 쪽, 가스 쪽에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이랑 또 엮이잖아요. 금리 인상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이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우주항공 쪽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괜찮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존이 내년 4분기 첫 인터넷 위성 발사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이면은 블루 오리진이죠. 이쪽부터 해서 이 스페이스 X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쭉쭉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 시그널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은행 또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고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장기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각 기업들에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것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영업이익이 1.8%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1.8이라고 해서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하락세예요. 자, 이 원자재가 어떤 식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인데, 자, 일단 이 종목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자랑 하나만 하자면,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UBS에서 이 캐터필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괜찮게 내놨고, 한국 같은 경우에 밥캣이나 현대건설기계가 괜찮을 수 있으니까 보자라고. 오늘 건설기계랑 밥캣 어떻게 갔습니까? 괜찮게 올라가지고 있죠. 이게 시황만 보더라도 이런 거 하나씩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에는 제가 중공업 쪽, 조선 쪽 한번 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올라갔죠. 이번에는 또 이 건설 기계 쪽 맞췄네요. 이런 것들 꾸준하게 하나씩이라도 얻어가기 위해서는 제 시황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된다. 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요거 자랑했으니까 이번엔 두산중공업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그동안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플러스로 오랜만에 전환을 해주는 듯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죠. 최근에 이 10월 13일부터 쭉 보면은 연기금, 기타금융, 은행,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 할 것 없이 파는 날도 있었지만 사는 날이 훨씬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이슈가 뭐가 있을까도 곰곰이 따져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원전 쪽이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대선에서 각 대선 주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긴 정책들도 몇몇이 눈에 딱 확 띄거든요. 대선 관련주로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도 엮일 수밖에 없는 게 해상풍력의 1등이 두산중공업입니다.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쪽에도 우리나라에서 탑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든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던가 아니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은 두산중공업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수급은 그러한 재료가 받쳐주는 아주 긍정적인 증거가 되겠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현재 지지라인이 어디 있을까를 보면 1차적으로는 11선 딛고 오늘 올라왔죠.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서 딛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작게 보면 1파, 2파를 이 1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파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엔 이 11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므로 나쁠 거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1선이 곧 있으면은 91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61선도 위로 돌기 시작을 했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21선 곧 있으면은 일봉의 이 봉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요. 만나게 될 쯤 되면은 아마 61선과 9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정배열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현 위치는 뭐다? 정배열의 시작점이다. 정배열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봉 하나씩 양봉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추가 상승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요. 지금 여기서 추세 반전하고 있는데 매물대 가장 두터운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마저도 뚫게 되면은 그 위쪽은 이만큼이 훅 비어 있거든요. 얼마까지? 3만원 초반까지. 26,000원에서 3만원이면 10% 훌쩍 그 넘는 구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 정도 노려보는 매매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재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 고점 뚫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조금 더 길게 해준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3만원 초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2차적으로는 그 이상 전고점 뚫고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사도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가장 좀 베스트 자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1선 올라오는 거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1선 거리가 좀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1선을 기준으로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21선이 올라오게 되면요. 61선도 곧 있으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 91선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지지받을 가능성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는 길면은 61선까지 본다라는 거니까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지켜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갔는데 이 골든 크로스 나온 자리까지 이탈하게 되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정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확률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후에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 두산중공업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